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예, 자, 여기 코드 A님 어서 오시고요. 성도님, 신신님, 건강경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동네님, 장부자님, 용대병님, 그리고 원계봉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아, 예. 그리고 여기 라니로기님, 그리고 크세노포님, 서정원님, 네, 김용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플러스웨이브님, 대박이다님, 그리고 우보말리님, 좋은생각님, 네, 콜럼버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레몬트님, 그리고 허공광님, 그 다음에 자이론 요원님, 최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광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네. 자, 이제 추석 체크 다 끝났죠? 자, 오늘 아무튼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증시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월요일쯤에 급등했던 거를 금요일쯤에 좀 반납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뭐 오르기보다는 좀 흔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대형주들 최근에 연말 연초에 급등했던 대형주들이 좀 시세가 좀 한풀 꺾이면서 그죠? 개별주들 쪽에 좀 온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 내시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되는 쪽에 이제 그쪽에서 매매를 하셨어야 됐겠지만 뭐 이재명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도움들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일단 이제 오늘의 지수가 좀 하락을 했죠, 그죠? 제가 급락이라는 표현 안 쓰죠. 네. 코스피 지수가 좀 조금 하락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코스닥도 뭐 좀 하락했네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그렇게 위협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일단 오늘 원래 지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수가 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큼 빠지긴 한 것 같아서 지수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제목이죠. 이재명 테마주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네, 그 패턴을 정확하게 좀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예, 예. 자, 그러면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대한 지수는 짧게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월요일날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1월 11일날 3.6%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큰 등락 없이 옆으로 횡보하다 끝났어요. 맞죠, 그죠? 자, 그냥 옆으로 횡보한 거예요. 이번 주는 큰 등락이 없었던 거죠.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냥 요 언저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잠시만요. 코스닥 지수로 넘어와서 보시면 여기도 거의 2주째죠, 그죠? 2주째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냥 횡보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개인들이 좀 투매를 해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좀 흔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끝났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네. 어제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죠. 코스피 쪽은 과열된 게 맞고 코스닥은 과열된 게 아니다. 코스닥은 눌림목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했었죠. 코스피는 시세 분출한 게 맞고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한 이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 연초에 너무 지나치게 급등했었던 즉 과열된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셀트리온 영향을 좀 받았죠. 그렇죠? 자, 볼게요.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시가총액 순위로 보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잠깐만요.
예, 코스피 시가총액 한 50위 정도까지 이렇게 쭉 보시는 건데 보시면 어때요? 예, 오른 게 별로 없죠. 거의 대부분 10%예요. 그죠? 네. 그 우리 만화 잘 아시는 스머프처럼 그죠? 네. 스머프가 잘 보시면 색깔이 파랗습니다. 만화에 나오는 스머프 아시죠? 네. 무슨 스머프 마을인 것 같아요. 펄해요. 네, 빨간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좀 눌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뭐 이쪽도 뭐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도 보시면 좀 10%래요. 네, 이쪽도 10%게 떨어지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오른 것도 꽤 있어요. 안 떨어진 것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코스닥 쪽은 누가 많이 떨어졌냐면 여기 위에 부분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누구예요? 그 외에는 뭐 이렇다 할 거 없어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코로나 그 항체 치료제죠. 네, 그 임상 이상 그 결과 데이터 발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락한 거예요. 잘 아시지만 데이터가 나쁜 게 나온 게 아니죠. 네, 치료제가 뭐 굉장히 이제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호재가 나와도 주가는 이제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어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어제 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제 이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락을 해서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최근까지 급등했었던 과열된 대형주들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니까 떨어진 거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한 거고 그래서 개인들이 투매를 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투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저희 회원들한테는 한 3일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3일 전부터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좀 하락할 것 같다. 그 이제 뭐 데이터가 임상 데이터 결과가 좋게 나와도 하락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한 이틀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락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린 거죠. 네. 약간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네. 사실 뭐 이 정도 올라오면은 좀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어제 그런 표현을 썼지만 뭐 등산을 아무리 싫어하셔도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산에 올라가는데 뭐 계속 오르막길만 있습니까? 그죠? 좀 올라가다가 좀 내리막길도 있고 그죠? 약간 평평한 길도 있고 있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동네 앞산을 가도 그렇거든요. 그죠? 네. 산 올라갈 때처럼 가파른 구간도 있지만 좀 평평한 구간도 있고 약간 내려갔다 올라오는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이제 약간 누르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린이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 안 나나요? 아니요. 지수가 눌러도 가는 거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왜 하락했는지를 정확히 아셨죠?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있죠?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 이런 거 보시면서 밤잠 못 주무지 마시고요. 그냥 푹 주무세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나스닥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으면 제가 계속 나스닥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렇죠? 네. 나스닥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나스닥 지수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네. 뭐 그쪽 관련주 물리신 분들은 좀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그냥 편안하게 푹 주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떠세요? 약간 이제 시세가 좀 꺾이거나 좀 과열되거나 조정이 좀 올 것 같을 때 제가 좀 잘 맞추는 편이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인정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갑자기 뭐 과열되고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번 뭐 얼마 있어서 이제 주가가 꺾이고 막 하락하죠, 그죠? 네. 그런 거를 좀 왜 잘 맞추냐면 잘 맞추는 거 맞나요? 네, 잘 맞추는 거 같다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떠세요? 네. 바닥에 있는 것도 뭐 잘 맞춰야 되겠지만 과열된 거 이런 것들 얘기해드리면 그래도 좀 잘 맞는 편이죠. 그렇죠? 네. 제가 왜 1번 찍어달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냐면 네. 그래야지 제가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강의 진행상 네, 1번을 좀 찍어 네,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왜 잘 맞출까요? 그런 걸 잘 피해 다녀서 그랬을까요? 주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조정을 한 번도 안 겪어보고 진짜 무슨 제가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그죠? 네, 조정을 한 번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과열된 거라든지 조정이 올 거라는 거를 그런 걸 그렇게 잘 맞출까요? 아니에요. 거꾸로죠.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맞아본 거죠. 많이 당해보기도 하고 네. 같은 말인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겪었을 때 그 조정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걸 겪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많이 힘들어 봤거든요. 뭐 처음부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전문가분들도 이제 다 고생이란 걸 해보시고서 이제 그렇게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정이란 거를 많이 겪어봤고 그 조정을 겪은 다음에 그걸 많이 해결을 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열된 거를 잘 맞추는 이유는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겪어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네, 너무 자주 오랫동안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녁 방송할 때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물리지 마시라고. 과열된 거 잘못 들어가시면 큰일 난다고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제가 자꾸 얘기를 했던 게 거기에 개인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어서 그랬어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셀트리온 있죠? 이게 과열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 그랬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뉴스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객관적이지가 않고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맨 밑에 뭐 하나 켜졌죠? 이게 신용이에요. 신용. 네.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의 신용이 얼마나 지금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이게 네. 셀트리온이에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발 차트 볼 때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고 좀 컴퓨터로 봐라. 그런 말씀들 많이 드립니다. 자, 셀트리온이거든요. 신용이 최근에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신용이 본격적으로 즉 여기서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신용이 본격적으로 확 늘어났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죠? 아니 뭐 조금 늘어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차트를 크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이 정도면은 1년 반이에요. 1년 반 정도 기간으로 보니까 어때요?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느껴지시나요? 그냥 느끼시면 돼요. 차트는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딱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기만 하시면 돼요. 네. 신용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 이렇게 하면 2년, 1년, 2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네, 보세요. 신용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신용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왜 사요? 급락하는데. 호재가 나와서 급등을 못하고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신용을 써갖고 또 사냐고요. 이거를 잘 보세요. 고쳐 당겨드릴게요. 자, 어때요? 급락하는데 신용을 써서 이걸 왜 사냐고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호재가 나왔는데 호재가 반영이 안 되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갖고 있는 것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신용을 써서도 사고 있어요. 자, 개인이 사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주주가 신용을 써서 이 주식을 사고 있을까요? 아니면 초보 주린이들이 주식을 사고 있을까요? 누구 같으세요? 소름 돋는 얘기죠. 네. 세력은 아닐 것 같아요. 대주주가 신용 써서 주식은 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일반 개미일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3년치거든요. 4년치네요. 4년치예요. 2018년 초에 셀트리온이 이만큼 급등했을 때보다 신용이 지금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신용이 더 늘어날 기세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셀트리온이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좋아 보인다 1번. 그래도 좋아 보인다 1번. 안 좋아 보인다 4번 찍어보세요. 네. 셀트리온 같은 거 이쪽에 한눈 팔지 마시고, 셀트리온이 나쁜 회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셀트리온 쪽에 한눈 팔지 마시고 다른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죠. 대형주 많이 올라간 거 탐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하시던 거 중소형주 좋아하셨으면 중소형주 이런 것들 쭉 밀어붙이시라고. 그쵸? 자,
주말에는 주식을 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그냥 편안하게 푹 쉬세요. 주식 보지 말고 그냥 푹 쉬세요. 푹 쉬시라고요. 주식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푹 쉬세요. 그런데 도저히 난 못 쉬겠다. 나는 차트라도 봐야 되겠고 난 뭐라도 좀 종목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자 보여드렸죠? 차트 어떻게 보는지 그쵸? 그리고 여기 셀트리온 신용 보여드렸죠? 자 요거를 어디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셀트리온 빼고 삼성전자 집어넣어서 한번 보시고 이거 다 보셨으면 SK 하이닉스 집어넣어서 보시고 개인들이 많이 샀을 것 같은 거 있죠? 네. 여기다가 뭐 삼성 SDI 같은 거 넣어보셔도 되고 한번 넣어보시란 얘기예요. 신용이 늘어났나 줄었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고점 냄새가 확 나는 게 있어요. 주말에 도저히 난 주식을 못 쉬겠다 그러시면 딴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세요. 혼자서 몰래. 그렇죠? 네. 그러시면 실력이라도 느실 거예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은 어제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음봉 감옥이라고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급락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범위 내에서 살짝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뭐 안 깨고 올라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제 얘기드렸던 시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어제 그 음봉 감옥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알려드린 거예요. 대충 급락 나오면 저점이 이 정도라고. 이해되세요 이제? 어제 계속 뭐 셀트리온 음봉 감옥입니다 막 그 소리 하죠. 계속 그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기쯤에서 멈추거나 조금 더 깼다가 올라오든가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하락해도 놀라지 마시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어제. 돌려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약간 꺾일 거를 감안하시고 하시라는 얘기였었어요. 놀라지 마시라고. 뭐 이제 우황청심원을 미리 하나 이제 이렇게 드린 거죠. 네, 놀라지 마시라고. 네. 셀트리온만 보지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볼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음봉 감옥 딱 여기가 바닥이었거든요. 여기서 딱 멈추죠 일단은. 네. 근데 한번 일부러 깰 수도 있어요. 세력이 못 돼가지고 옛날에는 10년 전이나 15년 전에는 그래도 세력 이분들이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오면은요 그냥 바로 이제 여기서 장대응봉 하나 딱 꽂아가지고 딱 꽂으면서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세력들이 못 돼졌다기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가 저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방 더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절시키려고요. 딱 때린 다음에 정신 차리기 전에 확 올려버려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정신 차려서 여기서 이제 물 타기 전에 확 올려버려요. 네. 그런다니까요. 네. 손절시키고 다시 사기 전에 확 올려버린다고요.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음봉 감옥 어제 그거랑 똑같죠? 그죠? 네. 그 정도에서 끝났고 방금 말씀드린 뭐예요? 신용을 잘 보세요. 오늘 뭐 얘기 나온 김에 눌림목 얘기나 좀 해드릴까요? 네. 이재명 관련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눌림목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눌림목 얘기 들어보실래요? 네. 원하신다 싶으면 1번 찍어보시고 네. 예, 뭐 번호 더 이상 찍어내기 안 할 테니까 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눌림목 얘기를 할까요? 네. 이재명 관련주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갑자기 눌림목 얘기하고 싶어졌네요. 그 얘기 없는 건데. 네. 네.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또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보세요. 근데 신용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네. 자,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눌림목이 뭔가요? 눌림목이 뭐예요?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누르는 거죠? 그쵸? 자, 세력이 왜 눌러요? 왜 눌러요? 개인들 힘들으라고 누르는 거 맞잖아요, 그죠? 개인이 힘들어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내놓으니까 세력들이 그분들의 그 심리적인 것과 뭐 수익을 눌러가지고 물량을 뺏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눌림목의 다른 말은 조정이고 다른 말로는 매집이죠, 그죠?
맞아요. 그죠? 세력이 눌러요. 왜요? 조정을 좀 줘서 매집을 하려고요. 그래서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눌림목 종목을 되게 좋아해요. 왜요? 잠깐 눌렸다가 크게 가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급등을 하고 이렇게 옆으로 조금 눌러주면요, 사람들이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또 갈까봐. 맞지요, 그죠? 네. 눌림목의 특징은, 차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간단합니다. 주가가 급등했다가 누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처음에 솟구쳤다가 그 다음에 누릅니다. 언뜻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눌림목인 것 같죠? 차트 모양새는 눌림목이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얘기 다 했는데 눌림목이 뭐라고요? 세력이 개인들 나가라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괴롭힌다고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괴롭혀요. 호가창은요, 파리가 날려요. 호가창을 이제 진짜 눌림목은요,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샀지? 세력이 있는 거 맞아? 나 혼자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추천해줘서 믿고 샀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횡해요. 거래도 없어요. 맘만 먹으면 내가 저거 오늘 하루 거래량을 다 사버릴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그냥 조용해요. 그게 진짜 세력 매집주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눌러버리면 개인들이 지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눌림목은 개인들이 주식을 샀다가도 팔고요. 사라고 하면 잘 안 사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 종목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눌림목은 세력이 진짜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개인 수급이에요. 이거는 이제 위에는 주가고, 주가를 이렇게 누르면서 세력이 눌림목을 하면 개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팔아요. 힘들어서 판다니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더 많이 팔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전 오니까 너무 그냥 본전을 챙기고 싶어서 확 팔아버려요. 주가는 날아가고 개인들은 계속 팔아요. 언제까지요? 고점 나올 때까지. 고점을 찍고 딱 떨어지는 순간 개인들이 그때부터 사요. 눌림목이다 그런 거죠. 이거거든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 잘 보세요. 진짜 눌림목이면 세력들이 개인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거래도 안 돼야 되고, 그죠? 근데 거래가 보세요, 되게 많은 거예요.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여기보다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눌림목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죠. 그러나 이 거래량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랑 비교하면 안 돼요. 캔들이 지금 작잖아요, 그죠? 급등이 안 나오니까. 그럼 누구랑 비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랑 비교해야죠. 캔들이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거래량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가.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정말로 이게 눌림목이면 개인들을 힘들게 할 텐데, 개인들이 힘들면 이렇게 신용을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신용을 언제 쓰는 줄 아세요? 편안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신용 써요. 맞잖아요, 그죠? 이게 눌림목이겠냐고요. 말을 좀 길게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했어요. 진짜 눌림목은 되게 힘들어요. 개인들이 갖고 있던 주식도 다 팔아버려요. 근데 개인들이 신용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사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개인들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눌림목에서는요, 개인들이 진짜 악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되게 힘들어합니다. 신용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그 다음에 앞에 비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만 봐도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신 분들은 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실망하실 수 있는데 다음에는 실수 안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엄청난 호재가 나와서 앞고점 제끼면서 갈 수도 있어요. 서정진 회장님이 또 등장하셔가지고 말 몇 마디 하시면 주가가 또 뒤집어져서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건 저도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일을 너무 잘하세요. 네. 서정진 회장님 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회장님, 네. 이분이 뭐라 하시면 쫙 주가 올라가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네.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요? 개인들이
너무 확신을 갖고 많이 사놨으니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눌림목 얘기를 좀만 더 할게요. 자, 그 여기서 누가 매집한 거예요? 개인이 매집한 거예요? 세력이 매집한 거예요? 답 나왔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주가가 올라온다고 치자고요. 반등이 세게 나오겠어요? 약하게 나오겠어요? 약하겠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잔뜩 물려 있으니까. 개인들이 처음에는 수익 내려고 들어왔지만 지금은 목표가 본전이에요. 본전 근처만 오면 서로 팔 겁니다. 그러면 단기 파동이 짧겠죠. 단타 치려면 셀트리온을 치는 것보다 다른 걸 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만에 하나 주가가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 뭘로 변하는 줄 아세요? 악성 매물대로 변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샀는데요? 개인이 빚내서.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주인이 포함해서. 주인이 분들은 무조건 들고 가면 되는 줄 알거든요. 맞잖아요. 저 되게 무서운 얘기했어요. 주린이 분들은 무조건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가로 열고 셀트리온이 설마 망하겠어? 망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들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더 이 매물대는 악성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이 신용을 쓰고 여기에 사신 분들이 물량을 빨리 팔아내야 주가가 다시 반등도 세게 나오고 신고가도 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본전 올 때까지는 절대로 못 팔아. 본전이 와도 난 수익 낼 거야. 난 한 3년 가져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 있다면 엄청난 악성 매물대가 되겠죠. 매물대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런 매물대 차트 딱 켜놓고 이렇게 하면 답 안 나와요. 뭐가 보여요? 뭐 보이세요? 보통 이런 걸 켜놓고 주식 하시죠. 저도 옛날에 많이 켜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데이터가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못 읽어낸다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쭉 들으셔야 돼요. 먼저 생각을 하고 최소한 분위기 파악이라도 한 다음에 차트를 보면 쉬워요. 근데 차트를 보면서 매물대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처음에 이제 신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눌림목이 아니다 그 소리를 하려고 한 3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눌림목이 아니라고 봐야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눌림목, 즉 이 매물대의 주인이 세력이냐 개인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기에는 이 눌림목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라고 할게요. 제가 보기엔 눌림목이 아니거든요. 가짜 눌림목이죠. 이 매물대의 주인이 개인인가요? 세력인가요? 자, 번호 한 번만 더 찍어보세요. 이 매물대의 눌림목같이 생긴 이 매물대의 주인이 세력인 것 같다 1번, 개인인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확인하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넘어가죠. 누구로 보이세요? 세력으로 보이세요? 아시겠죠, 그죠? 네. 개인일 가능성이 크죠. 네. 아까운 시간을 이런 데서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코스닥 1위 기업이에요. 시가총액 1위 기업. 이 종목이 막 급락하거나 저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과 투자 자금을 이런 데서 낭비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시라고요. 주의하시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계획이 없던 얘기라서 좀 많이 한 거 같네요. 네. 자, 아무튼 그 조정 오를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이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 대형주들이 올라가니까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고 소외당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급등했던 대형주 그룹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좋은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종목으로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시면 돼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주 중에서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대선주가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닌데
이재명 관련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눈을 감고 들으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정치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인데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주식하면서 대선주하면서 정치를 배웠어요. 특이한 케이스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정치를 배웠는데 뭐 그렇다고 정치를 잘 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아무튼 대선주하면서 정치를 그래도 많이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올해 1월 달이죠. 네. 원래 4월 달에 선거가 있으면요. 그 전년 11월에서 사실 11월에서 크리스마스 한 3주 전, 네. 12월 초겠죠. 네. 그때 대선주를 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어요. 사람 신체로 따지면은 발바닥에서 살 수 있어요. 대선주를 발바닥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작년 11월에서 12월이었어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잘 확인해 보세요. 11월쯤에서 12월이었어요. 주말에 자꾸 주식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최근에 급등했던 대선주들 있죠?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저기 이재명 관련주 중에 오리엔트 바이오 이런 거 상한가 같죠? 저점이 언제였을까요? 12월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토탈소프트 이런 거 보실래요? 네. 이재명 관련주로 갔죠? 바닥이 언제였어요? 11월 16일이었잖아요. 발바닥이었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제발 대선주 좀 사시라고. 제발 좀 사시라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뭐 샀어요? 윤석열 주가 샀잖아요. 이재명 주가 이제 바닥 잡고 있었는데 윤석열 주 딱 하락하니까 대번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윤석열 관련주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바닥을 다지고 있겠죠. 그렇죠? 네. 이재명 관련주에서 안 끝났으니까 수익을 더 내시고 이제 윤석열 씨나 아니면 다른 사람 걸로 넘어가면 돼요. 자, 어떤 얘기 먼저 해드릴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중요한 선거가 4월 달에 있으면은 전년도 11월이나 12월쯤에 주식을 대선주를 사면 발바닥을 살 수 있고요. 12월 크리스마스 지나서 사면 발등이나 아니면 정강이 정도나 무릎에서 사요. 1월 달에 사면. 2월 달에 사면은 허리나 아니면 가슴 정도에서 사는 거예요. 선거가 4월 달이잖아요. 그죠? 3월 달에 사면요. 3월 달에 산다는 거는요. 어깨나 아니면 구렛나루 정도에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회원가입 하실 거면 제발 좀 빨리 들어오세요. 진짜. 네? 구정 다 지나고 들어오실 거예요. 여론조사 다 끝나고 3월 달에 들어오시면은 구렛나루 정도 사시는 거라니까요.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종목 달라고 하시면 뭘 드리겠어요. 대선주 말고 딴 거 하셔야지. 그죠? 들어오실 거면 제발 좀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재명 관련주 후발주 하나 추천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상한가 갔었어요. 나중에 풀려서 그렇지. 네, 상한가 갔었어요. 네. 종목은 공개 못해요. 상한가 갔었어요. 네.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계속 그래요 지금. 아침에 사면 바로 가요. 종목 딱 하나밖에 추천 안 하거든요. 네. 지금 1월 이제 중순이죠. 그 어디쯤에 있다고요? 정강이나 무릎 정도에 있다고요. 이게 영화 보면 막 고립되어 있는 데서 막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거 있죠. 막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목들이 지금 빨리빨리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닥이 11월, 12월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지금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4월달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생각 잘 해보세요. 내년 3월달이 대통령 선거예요. 그러면 4월달에 서울시장 요번에 올해 4월달에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바로 뭐 하겠어요? 바로 그 다음 대선 후보 이제 각 당에서 경선해야 되잖아요. 한 10월에서 11월까지는 뽑아야 될걸요? 4월 끝나고 10월, 11월까지 경선을 뽑는다? 확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선 각 당마다 뭐 민주당은 누구, 뭐 야당은 누구 딱 정해야 된다고요.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월달 이거 끝나면. 김선호님 잠시만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그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 관련주들은 이제 한 2, 3월 달쯤 되면 대충 끝나겠죠, 그죠? 네.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유력 대권 후보 윤석열 씨 거하고 이재명 씨 거하고만 생각하시죠. 잠룡이라고 하죠, 잠룡. 네. 그러니까 잠재적 대권 후보 이분들 것도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저 사람 되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 것도 상한가 서너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판이 열린 게 대선주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급등한 거는요, 인맥주예요. 대선주는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제가 강조하는데 대선주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맥주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가 가요. 정책주는 언제 할까요? 대선 후보가 얼추 압축이 되고 이렇게 딱 정해졌을 때 있죠. 두세 명, 세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한 명 정도, 한두 명으로 딱 압축됐을 때 그때 정책주가 본격적으로 가요. 정책주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정책주는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이재명 씨 관련된 정책주가 요즘에 계속 움직입니다. 물론 이낙연 씨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재명 씨께 많이 움직여요. 윤석열 씨는 정책주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주 제일 많이 나올 만한 게 이재명 씨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씨가 급등하는 거 대부분 뭔지 아세요? 인맥주예요. 인맥주에도 세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혈연, 지연, 학연. 그 중에 동신건설이 왜 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 중앙대 나오셨죠? 학연, 혈연, 형제 쪽이고, 지연이 뭔지 아세요? 고향, 근처, 기업들. 요거 가죠 지금 최근에. 인맥주가 거의 다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다 돌면 뭐가 가겠어요? 요 안에서 순환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만 보시죠? 인맥주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학연, 혈연도 친가 쪽이냐 아니면 처가 쪽이냐 아니면 뭐 다 틀립니다. 이 구조가 되게 복잡한데 나중에는 이제 지연도 갑니다. 지연. 지역에 연고를 둔 회사들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정책주가 갑니다. 대선주 중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인맥주가 아니고 정책주입니다. 왜냐하면 인맥은 말 그대로 인맥이거든요. 그냥 좀 아는 사이, 후원금을 좀 많이 냈다. 저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 사람이 수혜를 보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죠. 근데 정책주는 왜 많이 갈까요? 정책 한마디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주가 더 많이 갑니다. 정책주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그죠? 네. 할 게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거 못 하시면은 그냥 대선주라도 하세요. 물론 이거 말고도 할 게 더 많이 있지만 정책주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대선주를 사시라고 싸니까요. 계속 그렇게 권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간다고요. 뽑잖아요 지금. 후발주들 계속 뽑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단기적으로도 끝나지도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 이 대선 스케줄을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네. 왜 안 하십니까? 대선주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선주가 딱 가면 축제다라고 해요. 축제. 네. 축제다라고 그랬어요. 몰라서 못 먹으신 분들이 있어도 이거 아는 사람은 다 합니다. 왜요? 축제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정책주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 끝나지 않았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뭐 과열된 종목들을 잘 맞추는 편이지만 제가 지금 이재명 관련주 과열됐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일부 종목 중에 과열된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열이 안 됐어요. 상승 여력이 아직 더 남았고요. 계속 뽑아 올리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가요 지금. 그러거든요. 자,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뭐 어제까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기 많이 했던 종목을 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같냐면 예전에 저희 방에서 많이 했던 건데 카스라고 있어요. 카스가 오늘 상한가다 풀렸거든요. 앞전 고점에서 이제 가다 말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상한가 갔었어요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났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급등했던 게 TLI죠. 오늘 양봉으로 끝났어요.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 방에서 다 파는 게 정다운이거든요. 어제 4,000원 근처에서 다 팔았는데 오늘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어제 10% 음봉으로 끝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안 끝났다고. 근데 오늘 24%까지 급등했어요. 이런 캔들 보신 적 있어요?
장대 운봉 꽂아 시간에서 급등해 놓고 그 다음날 장대 운봉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이거보다 더 센 양봉 나오는 거 보셨어요? 거래도 엄청나게 터졌어요. 2배 이상, 2배 정도 터진 거죠.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거 나와요. 이건 과열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한 거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이런 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오리엔트 바이오하고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관련주가 그 8월 달에 있죠. 에이텍이랑 에이텍TN 같은 게 대장이었잖아요, 그때. 그게 이제 그 과열돼 가지고 꼭지를 찍었을 때 이게 동전주였어요. 동전주들이 급등했던 게 대표적인 게 오리엔트 바이오하고 오리엔트 전공이에요. 근데 이게 상한가 또 갑니다. 그럼 뭐예요? 아직 이재명 관련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주까지 가기 시작해요. 동전주가 가면 끝인가요? 잘 보세요. 형지 INC가 또 갑니다. 눌림목 만들어 놓고 쉬었다가 또 갑니다. 계속 바톤을 이어가면서 순환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나? 오늘 그랬나? 이재명 관련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게 급락하는데 뭐 이재명 관련주에서 돈이 빠져서 바이오 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윤석열 관련주 지금 계속 누르고 있고 다른 대선 뭐 이낙연 씨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돈이 나와서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아주 대놓고 이제 뽑고 있는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도는 겁니다. 지금 또 나와요. 그전 같으면은 그냥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뽑고 또 뽑습니다. 상한가 또 나왔어요. 이런 식이에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뭐 아까 형제엘리트도 급등했었고 카스 얘기했었죠. 네. 동신건설 있죠. 앞에서 올 12월 달에 대장 역할 했던 거. 네. 오늘 또 거래 터트리면서 양봉 나왔어요. 장중에 26%까지 급등했고요. 끝난 게 없어요.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끝났죠, 그죠? 네. 언젠간 끝나겠죠. 근데 아직 제가 과열됐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세력들이 작정하고 계속 뽑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도 없거든요. 특히 이거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인물이기 때문에 여당 인사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예, 참고만 하세요. 네.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자, 제가 오늘 되게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 이재명 관련주가 어떻게 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 관련된 이제 인맥주 말고 정책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아니면 윤석열 관련주가 나온다. 이랬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급등할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제가 한번 옛날 패턴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자, 들어보세요. 이낙연주가 올라갔을 때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낙연 관련주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게 서원 아니에요? 네. 서원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많이 올라가긴 했죠 이렇게. 근데 상한가 없이 한 달 동안 천천히 올라가다가 중간에 상한가 한번 나오고 한 달 돌리다가 상한가 나오는 게 끝이에요. 이 정도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 중에 서현이 처음에 많이 갔죠. 서현이 처음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상한가 없이 무상한가로 이렇게 갔었어요. 서원이랑 비슷하게 갔죠. 끝까지 상한가 안 났었어요. 이게 윤석열 대장주였어요. 이게 한 3-4배 갔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갔어요. 이재명 관련주 초기에 나갔던 게 에이텍이죠. 에이텍은 처음에 상한가나 찍어주고 처음에 좀 강하게 가는 편이었는데 지금 이낙연 윤석열 씨 아니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씨 관련주 동신건설 같은 거 급등하는 거 보면 힘이 달라졌어요. 그냥 뽑아버려요. 이게 12월 달에 급등했던 건데 1월 달 한 달 지나서 급등하고 있는 원래 이 후발주자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쭉 빠지거든요. 짧아진다고요. 마디가 짧아지는데 짧아지기는커녕 아까 토탈스부터 어딨어요? 네. 더 잘 가요. 더 잘 간다고요. 뭐 수산 INT 이런 거 있죠? 네. 더 잘 간다니까. 대놓고 뽑아요. 그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 참고해서 간다니까요. 근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주가를 이만큼 급등을 시켰죠. 그럼 이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눌림목이 나오는데 이 눌림목이 있잖아요. 되게 난폭하게 나옵니다. 거칠다라는 표현, 뭐 터프하다, 러프하다 뭐 그런 표현으로 안 되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폭력적인 눌림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눌림목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요. 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요즘에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해 보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눌림목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난폭한 눌림목. 예, 폭력적이라기보다는 난폭하다는 게 낫겠네요. 난폭한 눌림목이 나와요.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시죠? 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험이 많아요. 네. 대선주 15년 이상 했거든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옛날 거를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 거 보여드릴게요. 상한가가 30% 바뀌기 전에 2015년 6월 15일부터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었는데요. 30% 바뀌기 전에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2014년에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뭐였냐면 김무성 테마주였어요. 최근에 홍종욱 관련주로 올라왔었죠. 근데 최근에 급등할 때 어떻게 급등해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상한가 없이 그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쭉 눌림목도 그냥 뭐 들었다 놨다 조금 하다가 쭉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게 힘들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 사태를 잠깐만요. 다른 걸 갖고 올게요.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차트로 볼까요 지금은? 잘 보이시죠? 뭐 한두 번만 찍어주세요. 네. 자, 디지털 조선을 볼게요. 방금 보여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게 2014년도에 그 당시에 김무성 씨 아시죠? 네. 김무성 씨가 야당 대표였는데 그분이 유력 대권 후보였어요. 그때 얼마만큼 갔냐면 이만큼 갔거든요. 오,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그죠? 네. 이때 보여드릴게요. 이때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갔냐면요. 옛날 거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상한가 이제 15%였으니까요. 네. 상한가 3개 정도 날려요. 두세 개 날리고 가다가 또 날려요. 쭉 가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하한가를 때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하한가 한번 때리고 4일 동안 아닌 척 하다가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나중에 다중눌림목이 나오는데 지금 그 토탈소프트나 그런 게 뭐냐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실제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차트를 내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상한가 하나 나오고 그때 15%였으니까요.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가다가 말고 그 다음날 상한가 절반짜리 8%짜리 나오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가다 말아요. 쭉 가죠.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7% 뺐다가 올라가다 말고 그 다음날 뭐 마이너스 14%, 이 당시 하한가죠. 하한가까지 담궈요. 담궜다가 뭐 그 다음날 뭐 4% 오르다가 말다가 하다가 상한가 나옵니다. 막 돌려요, 정신없이. 이게 뭐냐면 다중눌림목이라고 하는데요. 15%에서 20%짜리 양봉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그거에 상응하는 하한가가 하나 나와요. 상한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한가가 또 나와요.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를 번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락하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양반이에요. 이 김우성 테마주인데 약한 거부터 보여드리거든요. 요거하고 하츠라고 있어요. 하츠가 홍종욱 씨 관련주도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재명식으로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거래도 좀 나왔고. 네. 저희가 보유 종목인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지금 6,000원부터 샀으니까 지금 수익이 한 60%? 네. 60%에서 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2012년? 자, 8년 전으로 가볼게요. 9년 전이구나 벌써. 그죠? 네. 이 당시에 이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잠시만요. 보시면 이게 다중눌림목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아, 시간이 별로 없네요. 9시 다 됐죠. 종목을 설명하려고 10개 성 준비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압축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대선주가 갈 때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막 음봉 때 상한가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막 때리면서 갔거든요. 뭐 이러면서 갔는데 이재명 관련주가 이런 거보다 더 심한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이 10개를 다 얘기하면 2-30분 걸리니까 두세 개만 압축해서 얘기할게요. 하치 같은 게 있었고 일단 얘기는 다 해드릴게요. 네. 옛날에 메커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안철수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올라갈 때 어떤 짓을 했냐면 상한가 점상한가 2개 나오고요. 그리고 하한가를 여러 번 때리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갔어요. 이런 식으로 거칠게 꺾었다 갔다고요. 아닌 척 오만상하다가 이런 식으로 초급등했었어요. 보이세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성 파인텍이라고 이제 이걸 김두관 씨 아시죠? 옛날 김두관 씨 테마주였는데 지금 바뀌었지만요. 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그 당시에 그 눌림목을 어떻게 나왔냐면 상한가 이게 4개 나오고요. 갑자기 때려버려요. 상한가에 있다가 거의 중하한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또 하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또 한 10%까지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척 하고 있었는데 이게 눌림목이었어요. 상한가 4방짜리 눌림목. 요거 나오고 한 달 더 돌리다가 뽑아버립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제 눈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용 쓰면서. 그죠? 그러니까 하한가 때리면서 눌러버립니다. 상한가 치다가 하한가 때려버립니다.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돌려요. 상한가 하한가 치면서 이제 막 괴롭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옛날 김두관 씨가 이제 유력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을 때가 있어요. 잠룡급으로요. 상한가 하나 둘 나오고 하한가 때리죠. 더 눌렀다가 그 다음 상한가 나와요. 가는 건가 싶었는데 그 다음날 또 하한가 때려요. 그 다음날 상한가 나오다 말아요. 기다리면 되겠지? 뭘 돼요? 밑으로 쭉 빼버리죠. 쭉 뺐다가 한 달 정도 돌리고 힘 빼고 있다가 갑자기 점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8년 전, 9년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상한가가 15%였어요. 지금 30%고. 얼마나 더 악랄해졌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공부를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맨날 공부해요. 그냥 맨날 유튜브 보시고 그죠? 검색해가지고 맨날 공부하세요. 공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네? 공부 좀 그만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자꾸 바뀌어요. 네?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자꾸 바뀌니까 옛날 거를 다 떠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 네. 이러간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지죠. 옛날에 대연이라고 있었어요. 처음에 문재인 테마주기 1호였는데 2011년도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한가 한 두세 개 나왔다가 하한가 갈 뻔했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갈 뻔했다가 그 다음날 하한가 갔다가 풀리고 그 다음날 진짜로 하한가 가요. 그 다음날은 아침에 하한가 갔다가 끝날 때 상한가 근처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틀 뒤에 뽑아요. 이런 식이었어요. 이때 아주 그냥 혼란 자체였었죠. 이랬다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유명한 다중눌림목이에요. 설명할 게 많은데 2개만 더 볼게요. 삼성출판사라고 아세요? 요즘 삼성출판사 그러면은 이제 뭐 아기상어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시죠? 여기에요. 이제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이게 뭐였냐면 그때 대선주였거든요. 삼성출판사가 무슨 대선주였냐면 그 당시에 그 테마, 대선 테마의 정책주 있죠. 정책 테마의 핵심이 뭐였냐면 핵심 키워드가 복지였어요. 복지 관련주 중에서 영유아 복지. 이게 책 어린이 사모님들이 잘 아시는데 애기들 그때 많이 보던 Y라는 책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영유아 복지책 그 저기였었는데 영유아 복지 정책 테마주였어요. 그 시작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시작을 점상한가나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하한가 때려버렸어요. 장대음모 꽂으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건 끝났다. 이거는 끝난 거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정다운은 저런 걸 저 옛날에 봤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상한가나 나왔어요. 조금 올라가더니 3일 뒤에 거의 하한가를 한번 갔다 왔어요. 하한가죠? 그때? 하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점상한가가 나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11% 급등해서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생전 보도 못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운봉을 꽂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어제 정다운처럼 끝난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 동신건설 고점에서 나온 거 그 캔들이거든요. 이거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으니 평상시에 거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만큼이 터졌다니까.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내 집이었나봐요. 이러고 갔어요. 그거 때리고 나서 이렇게 갔다니까요. 상한가가 4개 연속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또 뭐 있겠어요. 상한가 4개 나오고 5번째거든요. 이게 상한가 들어가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날 하한가를 때려요. 끝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나와요. 가는 건가? 그 다음날 시가 띄우더니 또 하한가 근처를 가요. 끝났나?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가요. 그 다음날도 가다 말아요. 계속 가는 건가 싶었더니 끝났어요. 이게 다중놀림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왜요? 이재명 관련주하고 뒤에서 나오는 대선주들이 아마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옛날 얘기를 왜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그 유튜브 쪽에 댓글 달려요. 앞으로 올라갈 거를 얘기하지 왜 10년 전 거를 시간 아깝게 얘기하느냐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왜냐하면 과거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공하신 분들 그 서재에 가면은 역사책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과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유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네. 차트도 잘 보시면 언젠가 나왔던 거예요. 대선주 경험이 많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불금이라고 하죠, 그죠? 불타는 금요일인데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말에 쉬시는 게 가장 좋은데 굳이 내가 주식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딴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목을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를 다 하다 보면 끝도 안 날 것 같아요. 한두 개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 상한가 15%일 때였으니까. 한 5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시면 5분 찍어보시고 5분 10분만 더 할까요? 이게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상한가 15%짜리만 보여드렸거든요. 지금 30%짜리 보셔야죠, 그죠? 예, 셰프캔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설명한다고 여기 글 써주신 것도 못 읽었네요. 네. 셰프캔님이 우리 대표님은 영업은 잘 못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영업을 잘 못하죠. 네. 셰프캔님이 이제 오랜 세월 지켜보다가 회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가입 후에는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그죠? 네, 매일 수익 나고 계시답니다. 우리 회원이 이제 저 도와주시려고 이제 글을 써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5분 안에 빨리 볼게요. 네. 아무튼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진짜 시원하게 갔죠.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지금 여기까지 뽑은 거예요. 선두주자들이. 뒤에 뭐 나오겠어요? 이제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생각 잘 해보세요. 혼자서 인터넷 검색해서 주식을 찾으시면 이런 거밖에 못 찾아요. 근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여기 있는 거 드릴게요. 자신 있어요. 네. 여기 있는 거 드릴게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을 겪을 겁니다. 상한가 하한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다운 같은 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저런 거 들어가면 단기 매매 잘 될 것 같죠? 정신없어요. 정다운 어제 다 팔았는데 어제 4,000원 근처 다 팔았거든요. 거기서부터. 네. 이런 게 많이 나오면 혼자서 매매 잘 하실 것 같죠? 네. 여러분들이 못 보던 차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 겪었죠.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주식 경험이 짧은 비전문가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린이분들이 이거 대응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30%로 바뀌어 나서 거 보여드릴게요. 파인 DNC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구 거냐면 예전에 그 반기문 씨 테마주였어요. 보이세요? 여기겠죠? 맞아요. 2016년 상한가 30%로 바뀌고 1년 지났을 때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저희 방에서 이런 거 많이 추천하거든요. 박스권을 돌파해 놓고 아닌 척 하면서 저 바닥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하는 게 있어요. 아닌 척 상한가는 만들고요, 그죠? 네. 막 갖다 찍어요, 막 나가라고요. 이러고 있다가 거리 하나도 없어요. 파인 DNC 아닌 척 하다가 갑자기 상한가 치는 거예요. 점 상한가를 날리면서 막 급등합니다. 이게 이만큼 급등했는데 여기서 기사가 나왔어요. 파인 DNC가 숨겨져 있던 반기문 테마주래요. 왜 반기문 테마주냐 그랬더니 파인 DNC 대주주 성함이 반자, 기자, 로자였을 거예요. 이름이 두 글자가 똑같으니까 분명히 친척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반기로 씨 이분이 밝혔어요. 같은 반 씨는 맞는데 잘 모른다. 가까운 친척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고 나서 더 갔어요. 더 갔어요 실제로. 네. 그러고 나서 개인들이 확실하게 이건 더 간다 그래 들어왔을 때 바로 꺾어버렸어요. 자, 끝났을까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끝났을 것 같죠? 끝났을 것 같으면 얘기도 안 했죠. 막 하한가 맞고 갔거든요. 안 끝났어요. 뒤에 보시면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돌려버리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한 3개월 지났나요? 네, 다시 여기까지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대선주가 참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죠? 네, 이런 거 모르시고 하시잖아요. 대선주 하실 때 가장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 대충 사셔가지고 선거 때까지 가져가시는데요. 그게 가장 최악수예요. 악수라고요. 대선 끝날 때까지 가져가신다고요? 그게 가장 악수라고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4대강 테마주 있죠? 당선될 때 2007년도에는 선거 끝날 때까지 갔어요. 2007년도에 벌써 14년 전 얘기예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때 이랬었어요. 파인디엔시. 또 있는데 한창 이런 거예요. 반기문 테마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2012년도에는 이게 뭐였냐면 나경원 씨 테마주도 됐었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뭐 저기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안철수와 연juk 한창이 요만큼이 뭐냐면 그 반기문 씨 테마주였어요. 네. 여기까지는 상한가가 15%였고요. 여기서부터는 30%였어요. 그래서 차트를 잘 보시면 차트가 달라요. 급등 패턴이 그전에 어땠냐면 쭉 이렇게 갔거든요. 상한가 30%딱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막 구덩이를 파고 막 가다가 109 가다가 109 가다가 109 이러면서 가요. 그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쭉 이렇게 갔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상한가 30% 바뀌었기 때문에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6년 전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주식을 한 달, 두 달 되신 분들보다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지금 요즘에 테마주를 더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본인께서 많이 했던 그 방법이 하나도 안 먹히니까. 주린이보다 더 힘들어하세요. 주린이분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 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거의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턴 하나도 안 맞죠? 네. 이거를 쳐낼 수 있는 방법은 경력이 많으면 돼요. 제가 대선주 15년 이상 했다고 했잖아요. 머릿속에서 막 나오잖아요. 지금 비인기 대선 주자들 거 종목까지 다 나오잖아요. 삼성출판사 같은 것까지. 시간만 많으면 진짜 한 50개 이상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대장주들만 15년 동안. 네. 많거든요. 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네. 앞으로 대선주가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은 계속 갈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제 바로 이제 대선 그 경선 후보도 뽑아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쉽게 안 갈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고 스윙을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지만
아주 굉장히 거칠게 아주 그 난폭하게 그렇게 갈 겁니다. 오늘 정다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굳혔어요. 정다운 어제 시초가에서 이제 급등했다가 시간에 상한가가 갔었거든요. 그러더니 음봉 때려놓고 오늘 바로 그 이상이 나오잖아요. 이 차트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해석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그 얘기했던 겁니다. 대선주는 차트를 무시한다고. 그 얘기 기억하시나요? 네. 그 얘기 했었잖아요. 대선주는 차트를 무시한다고요. 이제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네. 평상시에 못 보던 눌림목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네, 이런 것들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저녁 방송 계속 할 거거든요. 네. 큰 저기가 없는 한은 저녁 방송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문자 보내온 분들이 또 많이 들으시고 또 무방해 분들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종목 추천은 안 하지만 눈치껏 좀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네. 어떤 흐름을 얘기해 드리면 아니면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하시니까 매일 하려고 그래요. 평일날은 네. 그렇게 할 거고 혼자서 이제 종목 뽑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바쁜데요. 그렇죠.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오늘 9시 20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네,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이제 공개 방송 하거든요. 그래서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그때 저기 이벤트하고 뭐 그런 것들 진행하니까 네,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고요. 공개 방송 진행할 때는 아침 그 9시부터 그 낮에 방송을 하고 저녁 때 방송 안 하니까 낮에 방송합니다. 9시부터 3시 반까지 방송하고 그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니까요. 네, 그쪽으로 참여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말 동안에 뭐 회원 강의 모의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개인적으로 힘드신 게 있다 좀 그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어지간하시면 주식 보지 말고 쉬세요. 그런데 정말 주식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 녹화 방송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